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냥 괜찮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장 초반에 조금 눌림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저 기관 애들은 매도하고 있어요. 참 미칠 노릇입니다. 쟤네들 매도 안 하면 참 지수 잘 올라갈 건데. 그래도 외국인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3천억 이상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저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끝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잔소리 시간 때는요 지수 부분들 조금 잡아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한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상담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마크로젠을 매수를 하셨어요. 45,78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제도 문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12%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양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계 양봉이 좀 나왔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박스권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1년도 11월 달에 고점이 약 59,900원짜리였어요. 그죠? 여기 고점이 59,900원. 근데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매물대로만 좀 보게 된다면 매물이 이제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매도를 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정배열 구간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대를 장악해주면서 올라갔어요. 일단 45,78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비중 10%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몇 개월 동안 물려 있었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세요.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좀 나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한 58,000원짜리 때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니까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를 매수하셨어요. 7,82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한번 볼게요. 7,82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금일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2.9% 정도. 구제역이 다시 생겼죠? 그죠? 그러면서 매물 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방역에 대한 강화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단기적인 악재거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우선 2분기 실적이 일단 괜찮습니다. 괜찮을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 가이던스를 보시게 되면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거의 60% 가까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1분기 때보다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예상치가 배 이상 늘어나죠. 2배 이상.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7,820원짜리 때인데 좀 러프하게 좀 7,000원 정도 보시는 거에 어떨까 싶습니다. 7,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요, 이거 신고가를 좀 다시 한번 갱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8,630원이, 신고가인데, 일단은 한 9,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8,300원 정도? 그 정도를 일단 좀 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를 매수하셨어요. 31만 9,40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포스코를 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도 31만 9천원짜리 때였단 말이에요. 자,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는요, 전차가 강한 흐름들이 나왔다가 얘네들이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뒷받침하는 애들이 역별 종목군들이죠.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증권, 조선, 그 다음에 포스코, 얘네들도 한몫을 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안 빠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함께 빠지면서 자동차들까지 함께 빠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니까 밀려 내려오는데 받쳐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조금 안 빠질 것이다 싶게는. 근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예요, 그죠? 전고점 자리대인데 일단 1차적으로 32만원짜리대를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올라갈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 32만원에 33만원대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근데 31만 9천원짜리대에서 10%를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락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하락세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은데, 단기적으로 한 33만원 요 정도 오게 되면, 33만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끊어주고 대받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다시 보게 되면 31만원 이하권역 이때 한번 다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눌림을 만약에 33만원짜리 때도 매도하기 싫다라고 하면 좀 조정받았을 때 비중을 한 10% 정도 더 늘려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텍입니다. 오텍 8,2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동그라미 쳐놨는데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기가 막히게 맞네요. 자, 일단 8,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8,200원 여기. 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라는 마디의 목표치가 찼어요. 마디의 목표치가 찼으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돼요.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저점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하십시오라는 부분들은 저점이 깨지면 기본적으로 N자형으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얘는 N자보다 더 밀렸습니다. 더 밀렸는데 8,200원짜리 때 일단은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이거 정말 러프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러프하게 보게 된다면 아마도 한 7,000원 7,000원짜리 때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자리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수익을 약간이라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단 8,500원 정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기 한미 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9,300원에 20%. 19,300원에 20%요?
네네. 한미사이언스를 매수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그냥 방송 보고 했어요. 아, 방송 보고 매수하셨어요? 네. 지금 한미사이언스 같은 자회사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이에요. 그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19,300원짜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뭐 수급 흠잡을 데 없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근데 하도 요새 막, 엊그저께 너무 올랐다, 막 너무 많이 빠졌다, 막 이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시죠? 네. 이제부터는 네. 종목들이요. 네.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보다는 막 흔들 거예요, 위아래로. 종목들이. 네. 그렇게 네.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19,3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으면, 당분간은 뭐 18,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눌림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18,000원 부근까지는. 네. 네, 근데 얘는 다시 한번 2만원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한 21,000원, 22,000원 요 정도까지. 네. 그 정도 때까지 보셔도 좋지 않나 싶거든요. 네. 일단 잠깐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8억 했던 놈이었어요. 그죠? 네네. 작년 1분기 때 8억을 했었고 2013년 통틀어서 68억 영업이익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녀석은 올해 1분기만 106억 했어요. 무슨 말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예. 1년에 68억 벌었던 애인데 한 분기 만에 이걸 넘어섰단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괜찮겠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가셔도 돼요. 예, 갖고 가셔도 되고 네. 뭐 2만 원 넘어갈 때 그때 고민하세요. 어디에서 매도를 할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적어도 한 네, 22,000원 정도까지는 갈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십시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전 파라다이스를 네, 37,6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비중은요? 네, 비중은 30%예요. 30%요? 네. 아, 네, 근데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방송을 보고 제가 한 10일 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자, 파라다이스가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결국엔 요렇게 짧게 보면 요 박스, 요렇게 박스였었거든요? 네, 박스권이라 그래서 제가 네. 예, 매수 타임이라 그러고 이래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이거 만약에 많이 빠지면은요, 네, 3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네, 31,0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셨죠? 아니 저는 뭐 단기적이라도 상관없고 뭐 중기 뭐 단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 이 수혜, 내수 섹터이기도 하고 중국에 대한 수혜, 관광객에 대한 증가 부분들로 인해 수혜를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그거 보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아마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거예요.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건데 37,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한 36,000원대까지 일단 한번 올 거예요.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네, 아마도 한 37,000원 매수가보다 조금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네. 그 정도가 한번 올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 기회를 놔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거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네. 이걸 손절매를 지금 치고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37,600원이면 지금 10%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네.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는 한번 나올 거예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네.
이게 7월 11일 날 불러 그랬어요. 외국인 기관들이. 네, 그때 제가 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난 이제 단기 차익 매물들이 다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시장 모두가 외국인 기관 쪽이. 근데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상담 드렸을 때 이거 리스크 관리 자료 때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좀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6,000원 정도 중반대가 한 번, 그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한 37,000원 언저리? 그 정도까지는 한 번쯤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어요. 주고서 다시 되받으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그 비중을 그럼 다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제가 봤을 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주고, 다시 확인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도 이게 조정을 좀 받고서 하게 되면, 8월 한 둘째 주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목요일에. 네, 8월. 그 만기일 때까지는 아마 역배열 종목군들이 좀 순환 상승을 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좀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가격적인 조정은 좀 많이 받았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이제 뭐 15%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만 원대 초반 거니까 3만 1,000원대, 3만 원 요 자리 때까지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장까지 밀어오게 되면 차라리 비중을 30%라 비중을 조금 늘려보시는 전략 해갖고서 좀 빠져나올 그럴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36,000원대 정도? 그 정도. 36,500원, 36,000원 요 정도 오게 되면 네. 일단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그때 전략을 다시 또 세워보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지금 또 당장 이렇게 다 흘러내릴까 싶어서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원래 이게 그 주식이라는 게 네. 양봉이 나오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음봉이 나면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지지라인 대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 지지라인 대가 될 수 있는 자리대, 요 자리대예요. 32,000원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일단.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보유하는 쪽으로 해갖고 한 3만 6,000원, 36,000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어보브 반도체를 매수하셨어요. 7,600원에 15%. 7,6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하반기에요.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사물인터넷입니다. 121선까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주식은 아닙니다. 그냥 가격 조정이 조금 과도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물인터넷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그럴 여력이 좀 많습니다. 성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어보브 반도체가 주가가 하락하게 된 계기가 뭐 대주주에 대한 지분을 좀 매각을 한다,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밀려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이 자리 때까지 내려올 일은 없겠지만 뭐 6,800원짜리 때 뭐 7,000원 정도, 7,000원? 요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약 한 9,500원 정도? 일단 전고점 자리 때 그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고 하게 된다면 약 한 8,500원 정도?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중기적인 관점은 상당히 좀 괜찮을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예림당을 매수하셨어요. 7,080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이거를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박스권역이고 전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고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7,08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7,080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추세 하단 자리대가 깨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까지도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 지워버립시다. 다 지워버리고 좀 보게 되면 요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저점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밀려 오르게 된다라면 6,000원 부근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6,000원 부근대까지 밀릴 수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지지 라인대가 좀 잡혀 있는 게 약 한 6,400원 정도 대란 말이에요. 7,080원에 4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6,400원 정도, 6,300원이네요. 이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중 40%면 조금 많으세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오겠네요.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하시든가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은 그렇게 썩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월봉 차트 보면 정배열권역이죠. 주봉 차트 보면 정배열권역 초입 구간이고요. 그죠? 그럼 결론은 중장기적인 추세대를 다시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있는데 하단권역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단권역으로 있다는 얘기는 지금 자리대에서는 잘라낼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매수가 정도 한 7,1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목표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소리바다예요. 3,42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소리바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3,4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합니다.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바닥 기고 있죠. 주봉위를 보면 이제 정배열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봉위를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초입 구간인데 지금 박스권역이에요. 지금 요 자리대죠? 요 3,500원대. 요 자리대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넘어가면 아마 4,000원 언저리까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음원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보단 내년에 성장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가는 한 4,000원 정도, 3,900원, 4,000원 그 정도 좀 보시고요. 네,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 한 2,80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잔소리 시간입니다. 추격 매수를 일단 자제하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별권역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주는 이격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 돼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조선주들 지금 올라가고 있죠.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하게 되면 걔네들 분명히 눌릴 겁니다. LG화학 보세요. LG화학 올라갔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바닥 확인하고 움직이죠. 그런 식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즉 양봉에서 매수라는 것보다는 음봉에서 매수라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물 기준으로 맥시멈 올라가게 되면 270포인트입니다. 어중간하게 올라가게 되면 어저께 목표치는 채워졌고요. 그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267.20포인트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 광고 잘 나오네요. 그죠? 강연에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죠. 자, 먼저 이번 주 토요일은요. 청송촌놈님하고 정예사단, 저하고 예병군 멘토님이 대구를 좀
방문을 하죠. 시간 오후 2시고요. 장소는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이죠.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인데요. 주차가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을 합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오후 2시고요. 장소는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 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주차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좀 이용해 주시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들 좀 해드릴 게 많네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